33번 시작할게. 독특한 점,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의 독특한 점은, 저널리즘 기자라고 하자, 은 독립성의 부족이다. 그래서 일단 이게 특징이야. 기자라는 직업은 독립성이 부족하다. 결론 나왔어 벌써. 그리고 이제 아랫 내용에서 다른 직업군, 기자와 비슷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직업군이 등장을 해. 그래서 비교, 대조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프랙티셔너를 뭐 수행자들, 종사자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직업, 고전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의학, 의료계나 성직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사, 목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 종사자들은 가지고 있다 수단을,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머리와 손에 있는 걸 기술이라고, 머리에 있는 걸 지식이라고 하지. 근데 역시 기술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니까 큰 틀에서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병렬 구조야. 일할 필요가 없다. 회사를 위해서 혹은 사장을 위해서. 그래서 다 자영업이지. 변호사, 검사는 공무원이구나. 의사. 물론 의사나 변호사도 로펌이나 대형 병원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우대를 받지. 뭔가 좀 속된 말로 하면 갑의 위치에 있지.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아무튼 그래. 그들은 끌어들일 수 있다. 소득을 직접적으로 고객 혹은 환자로부터. 그렇잖아. 막 와가지고 치료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비슷한 지식 수준을 가진 다른 직종, 의사, 성직자, 전문직. 게다가 이 가운데 연결어가 오면 무조건 앞으로 빼서 해석해야 되고, 모든 연결어는 시험이 나올 수 있어. 게다가 전문 직종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들은 그들에게 의존한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기자인데, 사실 기자, 전문 직종 중에 기자만 그런 건 아니야. 여기 대표적으로 기자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다고 기자는 오히려 독립성이 부족하대. 고객들이 기자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자들이 고객들에게 의존하는 정반대. 독립성이 부족하다. 기자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아. 그렇지만 그 지식이 이론적이지 않다, 본질적으로. 사실 이게 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해.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다르다. 뭐 큰 틀에서는 이런 말이긴 한데, 지식이 같다 다르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의존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약간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이야. 주제에 반대되는. 대중이 의존하지 않냐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기자에게. 좀 전에 했던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 같은 방식으로, 뭐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도 기자에게 의존하지 않냐. 근데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기자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극히 드물지. 그런 뭐랄까 관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어때? 기레기라고 욕하고 막 들어봤지? 그래서 이게
기자가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립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주제인 거야. 이제부터 반박해가지고 다시 주제로 들어가. 실제적으로는 기자들은 섬길 수 있다. 대중을. 어떤 방법으로만? 뉴스 기관을 위해서 일함으로써만. 즉 MBC에 소속돼야만 혹은 SBS에 소속돼야만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serve the public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조건 하에서만? 회사에 속해서만. 그리고 그것은 그 회사는 선행사 that 못 쓴다는 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여기는 자를 수 있다. 기자들을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잘릴 수 있다는 건 뭐야? 독립성이 없다는 거지. 기자들의 소득은 대중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 의존한다. KBS에 의존한다. MBC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derive 끌어낸다라고 하자. 끌어낸다. 많은 큰 대다수의 소득을 derive A from B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 끌어낸다. 소득을 광고로부터. 누가? 이 기관이. 그래서 방송국에 광고 없으면 돈 못 벌어먹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저널리스트가 뉴스 오거나이제이션에 소속돼 있고, 뉴스 오거나이제이션은 광고주들한테, 즉 컴퍼니한테 소속돼 있는 요런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저널리스트들은 혹시 가족 중에 기자가 있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을 중에 을인 거지. 요런 구조로 볼 때는. 을 중에 을이라는 게 뭐야? 독립성이 부족하다. 약간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누군가에게 빌빌댄다. 요런 게 그래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설명을 뒤에서 쭉 했던 거고, 같은 어떤 전문 직종 중에서 좀 특별하게 그러하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좀 이례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 그지? 대부분의 세계에서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계 들어봤지?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뭐로써? 가장 좋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constitute, 구성하는 것으로서. 뭘 위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위한. 그 다음에 encouraging을 여기서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생산, output, 생산을. 그래서 옛날에 한때 공산주의가 뜨는 듯 했으나 결국은 다 망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결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겼어. 모든 경제 체계를 다 장악한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라는 거지. 나라들은 시도를 했다. 다른 시스템들을.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나라들은 either A or B, 현재 완료, 바꾸었다. wholesale, 완전히 바꾸었다. 혹은 채택했다. 자유시장 경제체계의 부분들을. 즉 공산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시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자본주의의 승리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글의 끝이 아니야. 널리 퍼진 수락에도 불구하고 수용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제체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은 드물게 BPP 남겨져 있다. 완전히 자유로운 채로. 이거 문법으로 좀 체크해 두자. live OOC에서 OC가 원래 투부정사지만 live 같은 경우는 분사나 형용사가 OC로 훨씬 더 많이 나와. to도 가끔 오는 걸 보긴 했지만 그래서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이게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장 경제 체계가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서 그러면 드물고 어떠하다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번, 5번에 나와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의 간섭이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색깔로 한번 체크해 볼게. 정부의 관여는 취한다. 많은 형태들을 분사구문이야. 자동사 range. 뭐뭐의 범위에 이르다라는 자동사 범위에 이르면서 from A to B 직접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간접적 참여겠지. 간접적 참여의 예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시장 경제 체계를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주로는 정부의 개입이 좋은 쪽이지. 안 그러면 막 기업들이 엉망진창으로 독점을 한다거나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 방식이 크게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거. 간접적인 방법은 뭐가 있다? 법과 규정의 제정과 집행에서부터 직접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경제로의 직접적인 참여. 뭘 통한? 어떤 기관을 통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담보 뭐였는데? 담보 단체, 에이전시가 무슨 기관 단체란 뜻이거든. 그래서 전문 용어로 담보 기관이라고 돼 있구나. 담보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또 다른 예시일 뿐이야. most가 있어서 시그널 별표를 하긴 했지만 이거 자체가 키워드가 되진 않아. 그래서 다른 색깔로 정리를 좀 해보긴 할 거야. 그래서 법을 통한 간접적 개입,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한 직접, 직접적 개입. 그 기관의 발음이 너무 어려워. 기관의 예시로 등장하는 게 중앙은행과 국가채무기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기관의 예시긴 했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의 관여는 하지만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갑자기 글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연결어니까 외워두긴 하고. 오히려 이 하지만이라는 연결어가 잘 안 어울려, 심지어. 또 다른 예로는 뭐 이런 거는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지만이 시험에 나온다. 와, 그러면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의 개입은 나타난다. 그래서 com이 appear로 여기서는 쓰였지. 뭐뭐처럼 나타난다, 등장한다. 시도에서 나타난다. 근데 appear은 뭔가 외향이 나타난다는 느낌이라 가지고 아무리 의역이지만 내가 유효로 쓰진 않겠어. 시도에서 나타난다. 개입이 잘 나타나는 시도는 뭐냐? 중앙은행의 시도, 그 다음에 국가재무기관의 시도. 뭐 하려는 시도? attempt to가 원래 세트인데 여기 of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좀 독특한 구조야. 뭐 하려는 시도? 통제하려는 시도. 그리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흥망성쇠에 뭐의 경제 사이클에.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율을 조정하는 기관들이 있거든.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 연방은행. 거기서 이자율을 바꾸면 집값이 완전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그게 딴 거 없어. 그냥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흥망성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조절을 하는 거지. 너무 경제가 빨리 돌면 문제가 생기고 너무 침체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조정을 하는 거야. 자, 좀 어려운 경제 개념이었고 마지막 얘도 경제야. 이게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번호에다가 아예 미리 별표를 쳐놨지.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의미한다. 불확실성을 뭐와 관련한 미래의 실질 가치에 대한 뭐의 개인의 투자의.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주제가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라고 다른 말로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 재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미리 얘기할 게 이제 예시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면 요즘에 원래 500원 하다가 1000원이 됐단 말이야. 쌤 수중에 100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1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살 수 있는 신라면은 1000개냐? 1000개란 말이야. 근데 한 달 전에 내가 신라면을 샀으면 2000개를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니,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기본 개념이 물가 상승이잖아.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맨 밑에부터 할게. 7번에 보면 뭔 말이 나오냐면 normal value랑 real value가 나오는데 normal value가 내가 받는 월급이야. 월급은 나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 근데 real value는 나는 월급을 그대로 100만 원을 받지만 리얼 밸류는 50만 원으로 준 거랑 똑같아. 모든 물가들이 다 2배가 뛰었다면. 이해를 잘 해야 할 텐데. 실질 가치, 명목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는 안 변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지. 이해가 돼야 할 텐데. 그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야. 자,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방금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 말을 이해하면 아주 쉬운 글인데 내 말을 이해 못하면 막 너무 어려운 글이 될 수 있어서 내가 별표를 미리 쳐놨어.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suppose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지. 너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은행 계좌에. 그리고 어떤 은행 계좌냐? 단수 취급하고 있어. 수수료도 없는. 그리고 그 fee는 수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원래 뭐 은행에 맡겨두는데 돈을 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이렇게 accrues no interest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내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그냥 생 통장, 돼지 저금통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통장에 100달러를 넣어놨다고 치자. 만약 두어진다면 이거 분사구문 PP로 쓰인 거지. 이렇게 끊겨야 되는구나. 미안해. 만약 두어진다면 PP if it is left로 바꿔줄 수 있겠지. 부사절로 바꾼다면 그 돈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이거 이제 OC의 PP인가? 이게 PP구나. 이게 PP고 둘 다 PP긴 한데 이건 OC 자리 오는 PP라고 보면 돼. 이거 지워야겠어.
if it is left untouched. 그렇다면 항상 100달러가 있을 거다. 그 통장에는. 그렇겠지. 수수료로 나가는 것도 없고 이자로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100달러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 돈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만약 너가 유지한다면 그 돈을 은행에 1년 동안, 그 1년이 어떤 동안이냐면 인플레이션이 100%가 된, 인플레이션이 100%가 됐다는 거는 물가가 2배로 올랐다는 거야. 여기 듀링 위치도 문법적으로 중요하겠지. 완문이 오는 거 확인해주고. 그렇다면 넌 여전히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 명목 가치는 똑같아. 명목 가치는 여전히 100달러야. 근데 문제는 물가가 2배로 오른 거야. 그럼 실질 가치는 50달러가 되는 거지. 아까 쌤이 신라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이제 만약 너가 그 돈을 인출한다면, 인출하다를 사실 전문용어로 withdraw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너의 지갑에 넣어둔다면, 그 돈을 너의 지갑에 넣어둔다면 너는 오직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have the goods라는 어순도 좀 중요해. 이게 일반 모의고사 문법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제 좀 구체적인 걸 다루는 문법 책에는 자주 나와. 그리고 니네 내신은 충분히 낼 수 있어. 너가 1년 전에 살 수도 있었던 could have pp 쓴 것도 좀 잘 체크해 놔야 돼. 실제로 1년 전에 안 샀어. 샀었으면 살 수 있었던 거에 절반밖에 못 산다는. 아까 내가 얘기했다. 한 달 전에 내가 신라면을 샀으면 몇 개라 그랬지? 200개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100개밖에 못 사는 거야. 1000개였냐? 네, 미치겠네. 수학이 너무 어려워. 하여튼 반밖에 못 산다는 거지. 실질 가치가 반밖에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연결어. In other words, 즉 that is 이런 걸로 바뀔 수 있고, 맨날 오답.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꼭 한 명씩 틀리니까 잘 기억해. On the other hand랑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 제발 이걸로 헷갈리지 마 좀. That is랑은 비슷한 말. On the other hand랑은 전혀 다른 말. 잘 기억해. 즉 다시 말하자면 만약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 더 빠르게 이자보다, 네가 벌어들이는 이자보다 더 빨리 오른다면 이것은 감소시킬 것이다. 구매력을. 디크리즈가 오랜만에 타동사로 쓰였어. 네가 투자한 돈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at is why, 그래서 라는 표현이야. 맨날 that is because랑 비교돼서 나오니까 잘 외워도 that is because는 왜냐하면, that is why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한다.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도 다른 색깔로 체크해 둘 테니까는 이해를 해놔야 돼. 나는 여전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똥값이 된 거야. 반밖에 안 되는 거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소리거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구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